실제로 이렇게 홍조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증 부위의 이 얇은 표피 부분이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서 여드름 자국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현재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을 맡고 있고 더셀럽 화장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심이라는 11만 명 정도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헤드는 피지입니다. 원래 모공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잘 빠져나와야 되는 피지가 입구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좁아져서 막히고 저류가 되어서 덩어리를 안에서 이룬 것이 공기 중에 이렇게 끝이 산화가 되면 입구 부분이 이렇게 검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피지는 쉽게 생각하면 개기름입니다. 이 개기름은 땀이 아니죠. 약간 오히려 점성을 띱니다. 이게 입구가 좁아져서 안에 저류가 되면 하얗게 변하면서 끈적끈적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짰을 때 이렇게 막 삐직삐직 나오는 거 있죠. 자, 이것도 피지입니다. 얘네가 더 안에서 저류가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 노랗게 변하면서 두 번째 약간 단단해집니다. 짰을 때 노랗게 약간 단단하게 나오는 것들 있죠. 자, 이것도 피지입니다. 자, 얘네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서 끝이 산화되고 약간 먼지도 좀 묻고 이렇게 해서 검게 보이는 게 블랙헤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기름, 즉 찐득거리는 물 같은 피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구가 막히게 되면서 안쪽에 저류가 되면 약간씩 점돌이 띄게 되고 하얗게 변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좁쌀 여드름이라고 말하는 대다수가 사실 이것인 거죠. 자, 상관관계를 정리해보면 이 피지는 개기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구가 모공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피지가 하얗게 되면서 점도가 좀 생기는데 이것이 화이트헤드인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것이 더 저류가 되면 노랗게 단단해지고 이것이 공기 중에 살짝 노출이 되면서 검게 변하는 것이 블랙헤드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피지들이 저류가 되면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이 여기서 잘 증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피부과 전문의들 말고 일반 의사분들도 이 의대생 때 배우는 여드름의 4가지 이유, 이 왕족보가 바로 첫 번째는 이 피지의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모공의 과각화증, 세 번째가 염증 반응, 네 번째가 여드름균의 증식인데 이미 지금 앞에서 다 설명했죠. 자, 피지가 많고 모공의 과각화증은 말만 좀 어렵지 결국은 입구가 이렇게 각질층으로 막히게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여드름균까지 증가해서 염증이 생긴다면 여드름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데 일단 지성과 건성은 이렇게 반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 영어로 오일리 스킨은 피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즉, 유전적으로 피지샘의 발달이 많은 사람들이 피지 분비가 많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공이 넓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성, 영어로 드라이 스킨은 피부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주로 담당하는 위치는 스트라툼 코늄이라는 피부의 이 바깥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지성은 첫 번째는 피부 내의 이 피지샘에 따라 결정이 되고 두 번째는 피지 분비량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건성은 첫 번째는 피부의 수분 함유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두 번째 수분 함유량이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앞에 이 주어가 다르죠. 자, 즉 지성, 이 오일리의 반대 개념은 피지 분비량이 적은 상태인 이 non oily여야 하고 이 건성, 이 dry의 반대 개념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상태인 non dry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성이라고 즉 피부 내 수분이 부족하다고 이 피지 발달이 적은 게 아니고 이건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즉 지성이든 건성이든 또 뭐 복합성이든 피지는 유전적으로 많게 태어난 사람은 블랙헤드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피지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겠죠. 제가 이 피부심 제 유튜브에서도 강조했었지만 한 5가지 정도의 요인 때문에 이 코에 블랙헤드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피지 분포가 많은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지 분포는 전신 중에 얼굴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이 코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유부터가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이유이실 텐데, 이 두 번째는 이 곡선을 띠는 코의 이 돌출형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자, 블랙헤드는 아까 피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오픈 코메돈입니다. 자, 열려있는 면포, 즉 열려있는 피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평면일 때를 가정해 봅시다. 자, 피부가 딱딱한 쇠로 돼 있지가 않죠.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피부가 평면이고 여기에 이렇게 피지라는 씨앗 모양들이 피부에 박혀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피지가 공기 중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보다는 이렇게 닫혀 있는 형태를 띠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평면이니까 여기에 씨앗이 박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모양을 띌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러므로 이 닫혀 있는 면포, 즉 화이트 형태 아니면 노란색 알갱이라도 끝이 검지를 않아서 이 눈에는 블랙헤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는 이렇게 곡선을 띠고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표면에 씨앗들이 박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단단한 피지 덩어리의 표면이 공기 중에 이 평면일 때보다 곡선일 때 노출되기가 좋고, 또 그러니까 검게 변하기가 좋습니다. 코의 피부를 만져보면 어떻죠? 굉장히 조직이 질기고 단단하죠.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 진피층의 칩이라는 정도가 얼굴 중에 코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건 이 콧등이 아니라 이 코끝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밀도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조직이 느슨하고 말랑말랑하다면 설령 코끝처럼 곡선형을 띠는 돌출형 구조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입구 부분이 계속 닫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조직이 단단하고 밀도가 높다고 한다면 표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곡선을 띄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는 모공 입구의 벌어짐으로 인한 색소 침착의 증가입니다. 자, 앞에 말한 이유들 때문에 이 코끝은 모공 부위가 좀 더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공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모공의 안쪽 부위가 공기 중에 더 잘 노출이 되게 되고, 일상생활에 생기는 여러 먼지, 생활 자극 등에 의해서 이 모공 주변에 색소 침착이 더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모공 입구의 털 때문인데, 사실 이 이유는 코끝의 블랙헤드가 더 잘 보이는 이유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블랙헤드로 착각을 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공 사이사이에 이렇게 털이 박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다들 뭐라 생각하느냐? 야, 이거 뭐 블랙헤드야? 라고 하면서 막 코팩을 막 계속 해줍니다. 자, 확대경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코에 이렇게 털 같은 것들이 계속 박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건 전문 용어로 트리코스테시스 스피듈로사, 가시털 정체증인데, 이는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가느다란 털들이 다발에 이루고 있는 형태를 띱니다. 자, 이것을 블랙헤드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음식을 조심하라 말씀드립니다. 피지를 증가시키고 여드름을 잘 발생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음식을 최근에 많이 먹으니까 막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또 막 개기름이 많이 나는 것들 한 번씩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자, 첫 번째로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자, 정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에는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이나 크래커, 시리얼, 디저트 음식들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파스타 같은 것들, 세 번째로는 흰 쌀밥, 쌀국수 이런 애들. 네 번째는 우리가 소다 같은 이렇게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설탕, 메이플 시럽, 꿀 같은 이런 감미료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유제품 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테인 파우더가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중요한 식이성분으로 우리가 루신이나 글루타민을 풍부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피부 세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빠르게 분화시켜서 이 여드름 발생에 기여합니다. 자, 또한 이 유청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몸이 더 높은 레벨의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자극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드름 발생에 더 기여를 하고 모공이 더 넓어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짜는 습관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공이 넓다고 오시는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이러한 분들이 과연 이 모공 주변에 탄력도가 막 떨어져서 피부가 늘어져서 넓어지는 것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화장품 광고를 보고 바르면 모공 주변이 막 쫙 조여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20, 30대 분들은 아직 인생에서 이 콜라겐의 밀도가 가장 높은 수치일 때입니다. 자, 이러한 분들이 모공이 넓은 이유는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많거나 두 번째는 모공성 흉터인 것입니다. 모공성 흉터는 이렇게 흉터 자체가 송곳형 모양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파여 있는 건데 실제로 여드름을 잘못 짤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것을 피하고 클렌징 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20, 30대 모공이 넓은 사람들이 자꾸 막 땡땡 제품을 써서 모공을 딱 수축시켜야 된다는 광고를 보고 땡땡 모공 크림 등으로 막 안 그래도 피지 분비가 많아서 모공 발달이 많은데 여기다가 리치하고 막 고농축된 화장품을 발라서 본인 화장품이 모공을 더 막게 돼서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이 피지 분비가 되는 통로를 막지 않으면서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야 합니다. 자, 제 피부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사실 아실 건데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을 많이 쓰게 해야 됩니다. 크림만 사면 안 되거든요. 막 수분 크림, 탄력 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미백 크림 등등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야 되니까 각종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크림을 한 번에 바르게 하지만 이 모공이 넓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4중, 5중으로 이렇게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지가 나온 입구가 이렇게 찐득거리게 꽉 막고 있으니까 이 피지가 저류가 나타나면서 모공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타입을 좀 자주 발라주라입니다.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이 리치한 크림보다는 가벼운 크림으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을 아침 저녁으로 막 4, 5겹씩 꽉 막게 해서 안에 피지가 저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두 겹씩 계속적으로 덮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피지를 닦아낼 수 있는 세안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피지가 많다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부 표면에 함몰, 또 고랑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즉 메이크업을 하거나 이렇게 선블럭을 했었을 때 입자들이 훨씬 더 잘 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얼굴에 순한 클렌징, pH가 낮은 화장품들을 시중에서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피지와 모공구멍 안에 이 화장품 성분들을 닦아내지 못하는 경우를 임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느 정도 피지를 닦아낼 수 있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코팩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시원하게 뽑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피부의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술 말고 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살리시산 같은 피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 피지를 녹여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단단한 피지의 조성을 정상화시키는, 즉 피지를 구성하는 이 지질 조성을 변화시키는 보습제 등을 블랙헤드를 좀 말랑말랑하게 변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하다가 안 그래도 오일리한 이 코 부위에 이 기름질 성분들을 계속 덧바르게 돼서 이 피지 분배를 억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저 피부심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클렌징 오일을 통해서 블랙헤드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손을 깨끗이 닦고 손에 이 물을 완전히 닦아냅니다. 자, 두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손에 짜줍니다. 자, 이때 물을 완전하게 닦아내지 못하게 되면 손에서 이 물과 클렌징 오일의 유화 과정이 나타나므로 손에는 물기가 없이 클렌징 오일만 딱 덜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클렌징 오일로 코 부위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문질러서 막 이렇게 닦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코에다가 이렇게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얹혀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한 30초 정도 이 부위를 문지릅니다. 자, 묻어있는 오일과 물이 반응을 해서 유화가 되는데, 자, 이때도 막 힘을 줘서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찰을 거의 안 주는 느낌으로 문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 30초 정도는 그냥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그 다음 다시 물로 이 밀키스 같은 것들을 다시 닦아내줍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이때 생각보다 유화
노화된 클렌징 오일들이 또 모공을 일부 막을 수가 있으므로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닦아내야 됩니다. 클렌징 오일로 세안하는 것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긴다는 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경우들이 많은데, 세안법을 제대로 교육시킨 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은 실제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해보니 트러블이 생겼다는 분들은 중간에 빠진 단계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딱 교정해주면 굉장히 훌륭하게 피지를 닦아내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이렇게 홍조가 있는 분들은 특히 코의 혈관 발달이 많고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코의 혈관 발달이나 이 홍조가 심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블랙헤드를 녹이려다가 매일마다 막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하게 되면 이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오히려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블랙헤드를 없애는 세안법 이유는 바로 이 히알루론산 앰플 같은 유분이 많지 않은 앰플 에센스 타입을 바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를 애써 녹였는데 바로 또 오일 성분이 많은 보습제를 바르는 건 좀 그렇고, 화장품 성분들 중에 가장 많은 수분량을 흡수하는 이 히알루론산을 수분이 많은 앰플 또는 이 세럼 타입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클렌징 오일 때문에 건조해질 수 있는 이 코의 피부를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결국 피지죠. 피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는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이 피지의 크기나 개수 등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게 되지만, 문제는 얼마만큼 분비율을 조절하나로 이 피지가 확 증가되었다가 감소되었다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GI,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들이나 유제품 등을 복용하는 것은 피지 분비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온도가 높은 상황들도 이 피지 분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지가 막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들을 바르거나 이 화장 이후에 이 세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1차 세안을 클렌징 오일로 하고 2차 세안의 클렌징 폼이 이러한 것들을 모공으로부터 제대로 닦여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모공 폐색을 유발해서 피지의 저류, 즉 화이트헤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피지는 유전적으로 그 모공구멍에 피지 발달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그네스 같은 것으로 피지를 선별적으로 파괴하는 시술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물론 피지를 줄이는 먹는 약을 써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피지가 많지 않은 부위들도 피지가 이렇게 억제가 돼서 생기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 가임기 여성분들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별적인 피지 파괴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공이 넓은 이유는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많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이 모공성 흉터인 것입니다. 이 모공성 흉터는 흉터 자체가 이렇게 송곳 모양으로 날카롭게 파인 것인데, 실제로 여드름을 잘못 짤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드름이 골맞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짜줄 수 있느냐? 이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면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짜지 말고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 눌러주게 되면 염증 부위의 이 얇은 표피 부분이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서 일종의 찰과상이 되면서 여드름 자국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눌러주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짤 때 쓰는 압출기를 보시면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도넛처럼 되어 있어서 여드름 부위를 다 눌러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면봉을 수직으로 세우되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360도 방향으로 눌러줘서 이렇게 살살살 눌러주면 안쪽에 있는 피지나 염증물이 충분히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랙헤드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즉 피지의 조성을 좀 바꿔서 안을 묽게 만들어서 배출에 용이하게 사용해 볼 수는 있지만,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 오히려 이 오일리한 물질들이 모공을 막아서 화이트헤드가 증가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막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이 클렌징 오일을 통한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준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